네, 반갑습니다. 허브증권 방송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조금은 잊혀진 그 이름 일양약품 되겠습니다. 종목 코드번호 007570인데요. 그래도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영상을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고 주가가 올라가던 내려가던 찍어드렸던 영상은 종목들은 꾸준히 찍어드릴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가시적으로 뭔가 결과물이 나오거나 뭔가 좀 호의적인 시선을 보내는 종목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뭐 신풍제약의 대표님이 다음 주 월요일날 방송에 나간다는 것 외에는 부강약품도 별다른 얘기가 없고요. 종근당도 아직은 뭐 그렇게 얘기가 없고요. 나라에서는 연내 국산 치료제들을 이제 확보를 목표로 하겠다. 하지만 뭐 정부에서 엉덩이 툭툭 친다고 기업들이 빨리 임상을 끝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쵸? 그래서 오늘은 그나마 최신 이슈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현재 주가의 위치가 어떤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연내 국산 코로나19 치료제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누구나 다 그럴싸한 목표를 처음에 다 갖습니다. 처맞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제 정부가 과연 그 기업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뭐 보고만 봤기 때문에 뭐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일양약품이 언급이 되는지 일양약품이 언급이 안 돼요. 왜죠? 국산 치료제인데 국내 치료제 일양약품은 여러분들 러시아 알팜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러시아 알팜에 있는 그 러시아 임상을 하고 있는 알팜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고 7일 기사입니다. 7일 기사인데 일양약품 내년 4월 해외 임상 윤곽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기사 내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양약품이 개발한 백혈병 치료신약 슈펙트가 국내 제약사 가운데 처음으로 코로나19 해외 임상 3상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5월입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 내 29개 의료기관에서 185명의 경증과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투약이 진행되고 있다. 원래 26개였는데 29개로 늘어났죠. 3개 기간이. 근데 그 3개 기간이 늘어난 것에 엄청난 의의를 둘 수 있다라고까지 지난 영상에서부터 하나하나 낱낱이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 3개의 추가된 기간이 어떤 기간인지는 지난 영상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양약품 관계자의 인터뷰입니다. 알팜이라는 회사에서 저희 쪽의 실험관 내 실험 결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어서 임상 3상 완료 계획 시점은 2021년 4월로 되어 있어요. 임상 종료는 그때까지 되어 있는데 더 앞당겨질 수도 있고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즉 뭐다? 퀘스천 마크죠. 모른다. 모른다는 얘기를 저렇게 애둘러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요번에 치료제들 영상을 꾸준히 올려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게 해외로 종근당도 러시아로 나가 있죠. 지금 신풍제약도 남아공으로 나가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 임상 환자 모집이 국내보다 수월하고 그죠? 약물 효과를 입증하면 현지 시장 진출한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인데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제가 봤을 땐 임상 환자 모집이 국내보다 수월하다는 것일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밑에도 종근당도 러시아에서 급성 췌장염 치료제 나파벨탄 임상 2승의 승인을 받아 현재 환자 모집 단계에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저번 영상이랑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면 일양약품 관계자도 모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양약품 이거 어제 기사네요. 어제 5시 일양약품 코로나19 치료제 슈펙트 효과는 러시아 임상 결과 함구 창업주는 주식 처분 주가 상하 진짜 창업주 일가는 주식 팔기 바빠 이게 이렇게 좀 공격적이네요. 일양약품이 임상 진행 실험 중인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효과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미 안정성이 확인된 백혈병 치료제여서 코로나 효과가 확인이 되면은 그 어떤 치료제보다 빨리 시장에 판매될 것으로 기대돼서다. 하지만 임상 3상을 진행한다고 밝힌 후 주가가 오르자 창업주 일가와 주식을 대량 매각하고 임상 진행 상황에 대한 발표는 전혀 없어 의심이 커지고 있다. 6월부터 임상을 진행 중이지만 중간 결과를 아직 발표하고 있지 않다고 말을 했습니다. 일양약품이 원래 코로나19 슈펙트를 허가를 신청하면 반려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러시아로 눈을 돌린 거죠. 러시아가 이제 알팜에서 일양약품이랑 예전에 이제 일양약품 슈펙트에 대한 효력을 받던 국가가 바로 러시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업계 일각에서는 주가 부양을 위해 기대감만 조성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당시 슈펙트는 국내 제약사가 내놓은 가운데서 해외 임상을 받은 첫 사례고, 이미 신약으로 시장에 출시된 약물로 안정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시장의 기대를 쏠렸지만 그 후 10만원대까지 주가가 치솟았죠. 이렇게 10만 6천원까지 치솟았습니다. 6월 초 일양품 주식 5만 주 가량을 팔아치웠고, 6월 초가 언제죠? 6월 초면 이때죠. 네. 이때 가지고 10만원까지 간 주가를 이제 대주주가 팔아서 악재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 기자분도, 이인혜님 기자분도 이게 최선이에요. 이 코멘트가. 예. 코로나19 관련 신약 이슈에도 지금 마땅히 나온 결과물이 없습니다. 어떤 기업도. 예, 때문에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임상 결과 공시에 눈에 보이는 성과에 주목을 해야 되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었습니까? 예, 주가를 예측하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 우리가 봐왔던 구간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거기를 이탈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그 구간을 더 올라태웠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애초에 처음에 봤던 공격적인 박스권 구간은 85,000원에서 10만원, 10만 5천원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이탈을 했고 다시 올려놨으나 다시 뺐죠. 네, 결국 지금 8만원을 이탈시킨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디까지 빠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그 밑에 지지구간은 거의 한 7만원 정도로 보이고 있는데, 다시 갖다 붙이고 7만 5천원에서 8만원, 8만 5천원 사이 여기서 어떻게 움직여주느냐가 지금 일양약품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은 사실 부강약품도 마찬가지고 신풍제약이 그나마 조금 변동성을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 부강약품도 똑같아요. 임상이 10월달에 종료되는 거라고 얘기는 나오지만 아직 가시적인 결과물이 없고 공시 나온 것도 아직은 없습니다. 그냥 뭐 부양약품 정도는 뭐 특허 하나 있는데, 일양약품은 말씀드린 대로 관계자도 모르고, 뭐 러시아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한다 해도 러시아 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용법이라든지 용량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쵸?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가 일양약품 주주분들께서는 뭐 일양약품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영상을 찍어드리지만, 지금은 우리가 지금 이제 보고 있던 단계적인 박스권 구간을 저점을 이탈을 시켜 놓은 거죠. 지금 이탈을 시켰기 때문에 여기서 이러다가 빠진다면 시나리오 하나, 다시 붙여놓고 위로 태운다면 시나리오 둘. 위로 태운다면 괜찮아요. 왜냐면 애초에 공격적인 박스권이고 그 이 다음 박스권은 안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되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지금 8만원을 일단 깨놨고 전저점을 깨놨기 때문에 이 구간 안에서 7만 5천원에서 여기 뭐 너프하게 7만원에서 8만원 사이 요 구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더 빠진다면 7만원까지 충분히 보일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주주분들께서는 내가 어디까지 대응을 할지, 어디까지 버틸지를 대응을 해야 되고, 과연 내가 이거를 어디까지 들고 가야 되는지, 그리고 일양약품에서 이슈가 없다면, 안 나온다면 나오는 게 빨리 좋겠지만, 아까 기사에서 봤다시피 일양품 관계자 측에 따르면 내년 4월 뭐 빠르면 그 전이 될 수 있지만요, 이렇게까지만 얘기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일단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구간을 사실 깨지는 않았으면 했어요, 이 구간을. 근데 워낙 지금 사실 거의 이 기간 뭐 8월 9월 뭐 7월 8월 9월부터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섹터가 자체가 이제 뉴딜 섹터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이 다 밀렸었고, 백신도 뭐 아스트라제네카가 뭐 부작용이 나왔네, 뭐 우리나라 임상은 아직 뭐 어떻게 뭐 나오는 게 없네, 백신이 개발되는 게 빠르네, 뭐 우리나라 치료제는 뭐 하여튼 온갖 공격에 다 시달렸습니다. 지금 그나마 여기서 지금 숨 쉬고 있는 게 신풍제약 하나지, 일양약품도 이때 태워놓고 쭉 밀렸단 말이죠. 그래서 계단식으로 빠졌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지를 무조건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된다. 그리고 어차피 여기 위로 올라간다면 8만원 위로 스무스하게 올라간다면 크게 노이즈는 없거든요. 결국 여기 아니면 여기였었으니까. 그래서 빨리 이 8만원 위로 올라태우길 뭐 저는 뭐 진심으로 또 바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을 잠깐 보면은
뭐 10만 원대까지 움직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뭐 이렇게 막 우리가 생각하는 막 몇 천만 주 막 몇백만 주 터지는 구간까지는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거래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역시 말씀드린 대로 네, 하방 경직 구간을 찾아야 된다. 네. 주간 하염없이 빠르지 않거든요. 하염없이 빠지지 않고 어느 순간 그 브레이크 걸리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거기를 먼저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거고, 저는 이제 꾸준히 영상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급적인 상황에서는 크게 뭔가 의미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은 사실 없어요. 수급의 연속성을 보이는 것도 크지 않고, 뭐 2, 3일 팔고 들어오고 2, 3일 팔고 들어오고 2, 3일 팔고 들어오고, 외국인들은 매수했다 매도했다 매수했다 매도했다 매수했다 매도했다 매수했다 매수했다 매도했다. 예, 없죠. 크게 의미 부여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 종목을 분석하는 건 무리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가시적인 결과물이 언제 나오나 조금의 뉘앙스라도 좀 풍겨줘야 주가의 좀 변동성이 보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이랑 코로나 치료제는요, 예, 꾸준히 뭐 진짜 악재가 떠도 올려드릴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